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핵심 전략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 여야 후보들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핵심으로 너도 나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계기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지켜보시고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두 곳 갑니다. 오늘은 강남 얘기 나누는 시간, 금요일이잖아요. 강남구 논현동에서 3룸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고 서초구 서초동에서는 상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곳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거든요.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세금, 작년도에 발표됐던 이제 조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세금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들, 주로 이제 종부세와 양도세를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세 인상, 거기에 공시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반영이 됩니다.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택들이라든가 부동산에 관련된 그 세금 내용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부동산 관련 세금 내용을 조금 축약을 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일단은 집값이, 특히 이제 아파트 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가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10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20년도 작년까지 올라간 거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2010년도부터 역대 최고치로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을 해서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2018년도에 3.2%, 물론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조금 떨어진 걸 보실 수 있지만 서울 지역은 2.91% 올랐죠. 거기에 2018년도에 서울 지역은 13.56%가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서울 지역에 있는 전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값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 강북 할 거 없이 거기에 2020년도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9.65%, 전년도 2019년도만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던 전국 시장이 9.65%까지 올랐다는 얘기는 거의 지금 2배, 3배 이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금액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집값이 그만큼 많이 상승을 했고 그중에 대표적인 아파트 값은 그만큼 더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06%가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매년 합산되는 누적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엄청난 수치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또 전세 같은 경우도 매매가 상승에 의해서 덩달아 오른 경우도 있고, 임대차 3법에 의해서도 현재 매물 잠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다시 또 그 시장이 자극받는 이런 형태를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내가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죠. 보유할 때 내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 내는 부분은 이제 보유세라고 하고, 거기에 더 많은 부동산 취득하고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종부세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 또 2년 이상 갖고 있느냐라고에 따라서 1년 미만에 갖고 있었던 1년 미만 안에 내가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 했을 때는 현행은 현재 주택 외 부동산이 50%, 주택과 입주권도 주택이죠. 40%. 그렇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제적으로는 주택에 포함을 안 시켰었죠. 그렇지만 이제 개정되는 부분 보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을 시켜서 실제적으로 1년 미만 안에 내가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을 만약에 매도하게 되면 차액에 대한 부분에 70% 세금을 내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1억에 대한 부분은 7천만 원이 세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 미만 같은 경우는 2년 미만과 2년 이상이 거의 같습니다. 60%대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주택과 입주권, 분양권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현재 60%가 해당되고요.
주택과 입주권 갖고 있는 사람이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 6%부터 45%까지 기본 세율에 적용된다. 구간별로 나와 있는 세율이 다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조정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다주택자, 특히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기본 세율 플러스 10%, 그다음에 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였지만 이게 바뀌었죠. 10%씩 더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재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는 물건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현재 20%의 추가 과세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또 3주택자 같은 경우 30%. 이 기준점이 있죠. 6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6월 1일 이후부터이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현재 현행대로 진행시키겠다는 얘기겠죠. 현행대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현재 플러스 10% 업되는 부분 추가 과세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30일 이전에 다주택자들이 현재 매도하는 물건들을 매물들을 많이 쏟아져 내지 않겠냐. 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라도 이런 세금을 조정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이 현재 5월 31일 이전에 현재 매물을 막무가내로 막 쏟아져 내기는 쉽지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때문에 현재 집값이 안정화될 거다라는 것도 좀 기대치는 좀 낮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부터 이제 현재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양도세 관련 내용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안에 현재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말씀드렸던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는 거는 1월 달, 이번 달부터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인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 과세된 세율을 인상했다. 뭐 기본공제도 없애고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세대 1주택 장특공제, 말씀드렸던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3년부터 현재 10년 이상까지 좀 따집니다. 현행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만 따지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3년부터 10년까지 봤을 때 10년 이상 보유했다 한다면은 현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80%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차액에서 80% 정도의 세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유와 거주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반으로 나누어서 실제적으로 현재 보유와 거주 보유했을 경우에 보통 24% 정도 현재 세율 인하 효과가 있었는데 이거를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와 거주를 반반으로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길면 길수록 세금은 그만큼 또 많이 현재 할인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기간이 또 얼마가 됐느냐, 해당 주택에 내가 얼마나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가 내야 될 장특공제 비율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유기간이 뭐 3년이나 4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에서 8년 정도 됐을 경우에 최대 뭐 30% 이상까지도 공제해준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비율도 높습니다. 특히 고령층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집 한 채 있는 부분에 계속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별로 봤을 때 현재 세액공제율을 좀 높여줬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10%포인트를 상향을 해줬고요. 당연히 합산공제율도 10%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른자 공제율이 60세에서 65% 같은 경우는 현재 작년만 해도 10%였는데 올해는 20%. 그 다음에 65세부터 70세까지는 현재 10%포인트가 올라간 30%, 또 74세 이상 되는 경우에는 현재 30에서 40%포인트로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나이가 드신 분들, 특히 60세 이상 되는 고령자들이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는 부분은 플러스 10%가 됐고, 그렇지 않은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거주기간이 포함됐다. 이것도 이제 본인들의 상황에 맞춰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 거주기간이 얼마가 되는지 또 내가 앞으로 또 얼마나 거주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10년 이상 장특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도소득세 10억 원 초과 구간에 45%가 신설됐죠. 작년에 발표된 내용이 올해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에서 42%까지가 현재 양도세율이었는데요. 이건 구간별로 봤을 때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6%, 거기에 최대 10억 원이 초과가 되게 되면 45%가 세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의 세금되는 구간이 더 신설이 됐고요. 또 실제적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하는 부분 2년 이상 보유하는 기준 산정 방법이 달라졌는데 해당 주택 취득일에서 다른 주택을 모두 매도했을 경우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입니다. 계약한 날짜가 아니고요.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등기부등본상에 집이 한 채밖에 없는 날짜부터 보유기간 또는 현재 보유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실 필요 있고요. 뭐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도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제 보유세율이죠. 이건 종부세와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2주택 이하냐 또 3주택 이상이면서 조중대상 지역 안에 2주택자냐 굉장히 이게 다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해당 사항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2주택 이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0.5% 현행 0.5%의 이제 현재 세율을 이제 보유세율을 매겼는데 이제는 개정이 된 법에 따르면 0.1%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0.6%가 되는 거고요. 구간별로 봤을 때는 0.1%에서 0.3%대까지 이제 올해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싸면 비쌀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3%대 단일 세율이 된다. 이건 2주택 이하일 경우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행 같은 경우는 0.6%부터 3.2%대까지 3억 원부터 94억 원 초과까지 나누어서 구간별로 해서 세율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1.2%, 0.2%가 0.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3주택자이면서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을 더 많이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0.6%부터 거의 현재 2.8% 이상까지도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법인 같은 경우는 6%, 이제 3주택자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안에 2주택을 갖고 있는 법인 같은 경우도 단일 세율 6%, 2주택 이하인 경우에 3%를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법인 세금 같은 경우도 최고세율 단일세율 6%를 적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종부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과표 산정하는 기준에 기본 공제가 6억 원이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수 2주택자 아까 말씀드렸던 부담 경감을 해주는 플러스 10%포인트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1주택자를 만약에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1주택을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산정할 때 실제적으로 1월부터 부부 각각 6억 원씩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또는 단독명의로 9억 원을 9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9억 원 기본 공제를 받은 뒤 나중에 고령자 공제라든가 장기부 특별 공제를 적용받는 것 중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떤 형태로 내가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지금 탈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셔서 올해 6월부터 과세가 된 세금을 그만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어떤 공급에 관련된 부분, 신혼이라든가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어떤 소득 요건을 현재 좀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정도 이제 갖고 있는 이 맞벌이 부부가 벌어들인 수입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해서 더 많이 버는 부부들이라도 현재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얘기고요. 신혼부부 같은 공공분양부터 신혼희망타운, 민영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바뀐 부분은 우선 공급이 70% 일반이 30%를 잡는데요. 그걸 봤을 때는 100%는 이제 홀로 벌이를 100%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맞벌이는 120%까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반 공급 30%에 해당되는 부분 같은 경우도 현재 맞벌이는 140%까지 10%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또 이제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도 거의 10%포인트가 높아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봤을 때 생애 최초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내가 더 소득이 많아서 내가 신혼부부라든가 아니면 생애 최초 주택 공급을 받지 못하는 특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현재 소득을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곧 이제 시작이 되죠. 뭐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이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 올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 이제 3기 신도시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지역이 약 6만 가구 정도고 예상을 하고요.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1, 2년 정도 조기 공급하는 제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때 추정 분양가라든가 현재 본 청약 시기 예고 본 청약 때까지 당연히 무주택 자격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기존의 어떤 그 관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을 텐데 민간분양 일반 공급은 가점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 유지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현재 월 납입금을 충실하게 납부하고 있는지 현재 해당되는 날짜에 밀리지 않고 그날 날짜에 딱딱 납부를 하는지 그것도 따질 겁니다. 그랬을 때 공공분양 같은 경우 청약 통장 유지 기간 길면서 매월 연체하지 않고 그날 날짜에 꼬박꼬박 납부하는지 그것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만약 경쟁이 된다. 1순위 경쟁할 수 있죠.
1순위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세값이 오르는 지역들이 3기 신도시 주변으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이 지역에 먼저 거주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무주택 기간이 3년 이상이 되거나 1순위 경쟁했을 경우에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으로 합니다. 이건 40평방미터 이하이면서 청약 납입 횟수가 높은 사람들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소형주택부터 먼저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현재 실제 월 납입금 인정 금액은 10만 원까지, 10만 원 이하는 안 되고요. 10만 원 이상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또 청약 관련 제도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이 아파트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단지들 여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들어가는데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따라서 분양가가 면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에서 5년까지 거주 요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민간 택지 같은 경우는 2년에서 3년 정도 거주 요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따져보시고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또 수도권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4월 보궐선거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이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이때까지는 없었던 2년 이상 실거주 조건부 분양 신청이 허용된다라는 부분이 올해 시행이 됩니다. 이게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서울시에 관련된 재건축 재개발 사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예정된 상황이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속이 아닙니다. 연속으로 2년을 쭉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합산 2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재 서울시장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다시 이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또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전월세 신고제 2021년도 6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전월세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전월세, 이 주택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택에 임대를 놓는 사람들이나 임대를 들어간 사람들이나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해당 계약 내용을 신고를 해야 되고요. 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까지 정확히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까지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된다. 이거를 이제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부여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또 현재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부터 500만 원 이하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걸 꼭 따져보시고요. 오피스텔이라든가 고시원 등 현재 다중주택, 이런 것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비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세금이 이제 이번 해부터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세 정책이 또 올해는 한 2번 정도 또 바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정책에 꼼꼼하게 한번 본인들한테 잘 맞는 또 어떤 세금 과세 기준이 되는지 이걸 잘 살펴보시고 올 6월 달에 납부할 수 있는 여건들 충분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서 절세는 필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소장님과 또 직접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상담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소장님? 네. 네, 지금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 특히 이제 2021년도에 과세되는 이제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각각 개인별로 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내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지도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한번 전화 상담을 통해서 무료로 상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화를 통해서 좋은 정보 한번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관련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신 소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강남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가실 곳은 강남구 논현동이에요. 3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과는 걸어서 3분 거리, 시세가 4억 2천에서 4억 3천 정도. 지금부터 논현동 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룸 참 귀한데요. 자, 지역 설명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9호선 언주역에서 초역세권 3분 이내 거리에 도달하는 주택이고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갭 투자로서도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9호선 언주역 도보약 3분에서 5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 거기에 이제 복층식 3룸에 화장실 2개를 갖춰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축 건물들 이런 어떤 구조 찾아보기 힘듭니다. 전용 면적이 그래서 40에서 60평방미터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투자 금액이 약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된 걸 보게 되면 현재 이 금액보다 더 작게 들어간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9호선 언주역 도보약 3분 초역세권 상시 거주 직장인 거 많죠. 또 직장인 수요 증가라든가 주변 환경 변화 때문에 토지 가격 상승에 의해서 집값도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를 보시더라도 학동역과 언주역, 역삼역 그다음에 현재 강남으로 연결되고 있는 신문단의 연장선까지 연결되고 있는 말
말 그대로 전철역에 빼곡하게 둘러싸이는 지역이면서 상권이 대형 상권까지 연결되어 있는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에 유동인구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시 주변이 또 변화가 생기죠.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면서 그 주변에 주거상업지역부터 해서 복합단지가 만들어지고 또 현재 신분당 연장선이 앞으로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철역만 8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강남 차변과 연결된 의료시설까지도 현재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 편의시설도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백화점부터 해서 종합병원, 그다음에 그 주변에 면세점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 서초의 상권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상업 말씀드린 대로 주거 복합,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강남 서초는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주변에 토지 가격 상승, 또 공시 가격까지도 같이 오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더욱더 높아질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병원과 연결된 의료시설들이 워낙 특화된 병원들, 단지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차병원과 연결된 의료시설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면서 신축 건물들에 따라서 업무 활성화지구로 진행되고 또 직장인들의 인구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말 그대로 대형 개발 호재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지 않았나 말씀드리고요. 송파부터 탄천 그 중심에 현재 그 주변에 어떤 영동대로 통합개발 통해서 무역센터와 현대자동차가 같이 연결되는 지역들, 현대자동차 우리나라 가장 높은 건물에 호텔, 컨벤션, 아트까지 실제적으로 이 기타 관련된 전혀 무관한 시설까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장 인구가 굉장히 혼재하는 지역이다. 직장 인구만 100만 명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상 구간과 지하 구간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하 구간은 지하 6층까지 개발이 되고 환승역이 생기고 환승역에 걸맞는 인구, 많은 인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그만큼 확대가 되고요. 거기에 또 지상 구간은 현재 마이스 산업, 국제업무부터 문화, 거점, 역사 체험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지상 지하구간의 공동 개발이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면적 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물건이고요. 4억 2천만 원부터 4억 3천만 원까지, 전세가 3억 6천만 원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 실투자 금액이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잘 맞는 주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아래 번호와 함께 하시면 되고요. 다음 지역, 이번엔 서초구 서초동으로 빠르게 움직일게요. 상가 기다리고 있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 양재역과는 걸어서 1분 초역세권입니다. 자, 시세가 3억 1,600에서 4억 5,600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서초동 얘기 나눌게요. 상가입니다. 네, 소장님 설명 부탁드려요. 네, 1분도 안 걸리는 초역세권이고요. 전철역 2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하실 수 있는, 이것도 또한 임대가 맞춰져 있는, 임대료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도보 약 1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현재 상업지 안에 있는 상가입니다. 1층 상가에 전용 41.56제곱미터부터 56.40제곱미터, 시세가 약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금액은 약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까지,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환경이 워낙 좋죠. 강남대로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강남대로 통합개발, 또 강남대로 주변으로 현재 전철역과 교통시설이 워낙 좋은 지역이죠. 임대 수요가 많은 지역, 또 개발 호재와 수요 증가 같이 상승할 수 있는 건 뭐 불보듯 뻔한 지역이고요. 높은 임대료 때문에 우수한 수익률까지 기대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강남대로 전철역에서 약 1분 정도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왼쪽에는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진행되고 있는 서초와 IC, 그리고 현재 GTX 신호선이 바로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양지역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될 거고요. 우측으로 봤을 때는 강남, 왼쪽으로 서초인데요. 그랬을 때 이제 주변에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라든가 롯데타운, 삼성부터 해서 강남역까지도 도보 한 10분이면 도달하는 지역이고, 도곡동과 대치동 그 주변에 이제 학원가라든가 재건축 단지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구 구성들이 좋고요. 아래쪽에 서초 오면 RNC 단지까지 있다. 업무시설도 확충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대로 말씀드리는 강남역과 신분당선 양지역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거긴 재건축 단지가 있죠. 5,000세대 정도 되고요. 신동아, 무지개, 우성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또 그 주변에 대기업들이 워낙 많은, 중소기업부터 해서 각종 보험사들이 많은 강남대로 그 주변에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양재역은 업무시설 밀집 지역, 그리고 현재 강남역부터 신논현역까지가 상업시설 밀집 지역입니다. 그만큼 그 주변이 인구들이 현재 그 주변에서 현재 유동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소비 지출 능력이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남역과 현재 고속버스 터미널 또 양재권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또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제1구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이죠.
앞으로 지가 상승 때문에라도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거고요. 서초구청도 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보입니다. 그리고 양재 IC 주변으로 봤을 때 현재 실제 R&CD 특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KT, LG부터 현대자동차까지 연결되면서 그 주변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연구단지가 같이 어우러지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 주변에 또 인프라 구축도 굉장히 우수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어떤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요건까지 인터체인지 가까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은 확정된 노선입니다. 양재역까지 연결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트리플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개통전 효과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가격 상승률도 충분히 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서초역부터 연결되는 테헤란로 연장선 요것들 따라서 당연히 직장인들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공실이 없어지는 임차인들이 그만큼 풍부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600만 원부터 4억 5,600만 원까지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 월 130에서 180만 원 현재 임대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다.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2천만 원부터 3억 2천만 원까지 예상 실투자 금액이 6,600만 원부터 1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현재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으면서 바로 임차인을 계약까지 연결되는 그런 우수한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의 초초 역세권 상가 물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4시 27분 8초, 9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지역이요. 먼저 신림 뉴타운 사업으로 주변 환경이 크게 변할 것 같아요. 관악구 신림동 기다리고 있네요. 여기서 통건물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최근에 공공재개발 사업의 수혜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성북구 성북 1구역의 다세대 주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이지 이제 미래가 기대되는 두 곳 집중해 보시고 먼저 만나보실 곳은 저희 통건물 기다리고 있는데 관악구 신림동으로 가겠습니다. 2호선 신림역과 가깝고요. 건물의 연 면적이 약 2,538제곱미터 통건물입니다. 시세가 92억에서 93억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얼마만큼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이분과 함께합니다.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1월 1일 지나서 오늘 8일까지 넘어왔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 이제 금년도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에 이제 세율이 적용되면서 조금 더 높게 됐죠. 양도소득세라든가 또 내지는 종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세율이 조금 더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들을 하실 것 같고, 제가 요즘에는 보니까 아파트보다도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가격이 너무 이렇게 상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통건물을 하나를 매입을 해서 거기서 월세를 해서 내가 좀 준비해서 월세금으로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전환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해서 요즘에는 제가 통건물 같은 경우를 많이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좀 신림동에 있는 통건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 신림동 통건물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신림동이죠. 신림동은 2호선입니다. 2호선에서 신림역에서 지금 현재 봉천역도 같이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에서 조금 거래가 있기 때문에 통건물입니다. 대지는 지금 현재 75.8, 거의 한 230평입니다. 대지 평수가 상당히 크죠. 연면적은 2,538로서 거의 한 760평 정도 되는 연면적. 지금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6층까지 있는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있습니다. 6층까지 있는데 올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가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거의 학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학세권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라든가 초중고 대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 수가 상당히 많고 우리가 사당동이나 신림동이나 봉천 쪽에 학생들이 많아서 젊은 층이 많다라는 부분. 그만큼 또 학률이 학구율이 높아서 학원가가 상당히 많은데 통건물이 거의가 다 학원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건물에 대한 부분도 코너에 있습니다. 코너에 있는데 230평형 되는 이 대지가 건물이 굉장히 큰데 외관과 내관이 모두 이렇게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관의 대리석, 내부의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은 상당히 튼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시세는 지금 현재 92억에서 93억입니다. 지금 대출은 50%가 가능하지요. 상가일 경우에. 하지만 개인의 또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더 높일 수도 있지만 50%를 적용했었을 때에 실투자 금액은 4억 3,600에서 4억 4,6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신림동의 지금 투자 포인트를 본다면 뭐 요즘에 아파트라든가 또 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고속도로라든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데 교통망이 호재로서 앞으로의 집가 상승이 상당히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신림 경전철이 개통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봉천역이라든가 신림역을 타고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신림 경전철 개통되면 바로 앞에 역세권이 됩니다. 도로 앞에 정거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될 수 있는 변신할 수 있는데 이 신림 경전철이 2022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벌써 2021년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이 2022년도인데 신림선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개통 예정이 있고요. 신림에서 봉천 터널로 인해서 이렇게 고속도로가 됐는데 시흥 IC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3년도에 개통된다면 또 이만큼 진입이 빠를 것이라는 그런 앞으로의 호재이고요. 신림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는데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바로 건너편에 거의 한 4,900평, 4,900세대 정도 되는 게 뉴타운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환경 개선이 되면서 동네가 깨끗하게 변신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으로 이제 많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통건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각 세대마다 이제 무엇보다도 공실 없이 운영을 하려면 얼마만큼 입지가 좋은지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 분위기 한번 대표님 살펴주세요. 네. 신림동을 간다면 우리는 먼저 2호선을 생각하고 신림동이라고 하면 서울대학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2호선, 2호시 접근성이죠. 2호선이라는 거는 순환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노선입니다. 주변에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교까지 또 있고 녹지 공간은 나름대로 상당히 풍부해요. 간다라는 부분 보면 녹지 공간은 낙성대라든가 또 내지는 관악자연이라든가 여기 좀 더 나가면 뭐 한강변에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렇게 지금 녹지 공간도 주변에 쾌적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대학교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숭실대학이라든가 중앙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문대학이 있어서 학생 수가 상당히 넘칩니다. 여기는 지금 학원가이기 때문에 학원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건물의 수익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강남 순환도로입니다. 이거를 탄다면 경부고속도로를 바로 탈 수가 있거든요. 시흥 IC부터 지금 사당 IC를 거쳐서 지금 경부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뭐 돌아갈 필요가 없이 강남 순환도로로 인해서 뭐 거의 한 10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라는 할 정도의 개선이 된 그런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 건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코너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바로 큰 도로 바로 뒤에 지금 우수한 코너 자리에 있고 바로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있어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모든 조망권에 대한 부분은 옆에 해치는 경우가 없다 하고 바로 그 옆에는 또 큰 회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조망에 대한 부분은 거침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변의 대형 교통 호재로 인해서 나름대로 앞으로 상당히 조과가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경전철이죠. 경전철로 인해서 역세권으로도 변신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의 상승의 전망이 되는데 그 주변에 지금 현재 뉴타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거의 한 그 4,944세대라는 분 1구역, 2구역, 3구역이 들어가는데 이 3구역에 대한 개발로 인해서 주변은 인구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나름대로의 또 주변의 환경이 또 바뀌어진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여기에 통건물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가치가 바로 명품이잖아요. 2호선이 그런 것 같아요. 2호선을 끼고 있는 곳 관악구 신림동 어떤 호재 있는지 이번에는 개발 계획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를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개발 호재가 무엇이 있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무엇이 들어와서 여기가 어떻게 변신을 할 것인가를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 부분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있는 건물들은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내지는 새롭게 들어가는 건물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 뉴타운이라는 이 부분이 4,944세대라는 부분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여기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이렇게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한데 지금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 인가가 되어 있고 1구역에는 지금 조합이 인가가 되어 있고 사업가가 지금 인가가 되어 있는 2구역, 3구역까지 된댔을 때 용적률이 지금 현재 220에서 230%까지 간다라고 해서 33층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5,000세대에 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앞 동네에 샌다라고 하면 인구는 그만큼 많이 들어올 것이고 여긴 또 올 상가이기 때문에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2호선을 타고 봉천이라든가 신림이라든가 이게 타고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2호선입니다. 2호선은 순환이라고 그랬듯이 2호선 타고 4호선, 3호선, 1호선 다 우리가 만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직결되는 지금 신림선이라든가 또 내지는 남곡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통이 되는데 신림선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지금 2022년도죠. 2022년도에 여기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보라매에서부터 직결 노선이죠. 보라매에서부터 지금 현재 난곡까지 서울대학교 있는 쪽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이 경전철로 인해서 사당동까지 가는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 용산까지 가는 부분 또 내지는 여기에서 또 더 멀리 본다라고 했었을 때 신림선 난곡선을 있지만 이 두 개의 경전철을 서울대학에서 출발해서 가고 있지만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서부선입니다. 이 서부선은 서울대학에서부터 여기 세전역까지 저기 연신내까지 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보라매역에서 장성배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가는 부분, 그 추가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까지 간다라고 했었을 때, 이 지금 현재 서부선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은 그 구간의 전철을 만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2호선이라든가 7호선이라든가 9호선이라든가 1호선이라든가 4호선이라든가 이렇게 모든 게 더 신공항선이라든가 해서 세전역에 있는 연신내까지 만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엄청난 교통망에 지금 현재 개방이 되면서 단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부터 서울대에서부터 세전역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 전철 타고 1시간 정도를 구간 가야 됩니다만 이게 개통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거의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속화되어 있는 경전철. 경전철은 우리가 기본으로 알게 되듯이 지상으로 가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몇 량을 갖고 경전철이 이제 거의가 두 량이라고 하죠. 두 량으로 갖고 경전철이 이용이 되는데 지하로 가기 때문에 또한 지하철하고 똑같은 그런 경전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경전철 3개로 인해서 서울대에서 출발하는 게 서부선이라든가 남국선이라든가 신림선에 3개로 인한 앞으로의 가치는 충분하게 높아질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신림동 주변으로 호재 얘기 들려주셨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금액적인 구조일 겁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가격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여기가 대지가 230평, 또 내지는 건평에 대한 부분이 거의 한 76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지금 현재 6층까지에 대한 부분이 92억입니다. 모두 세대수가 지금 현재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좀 이렇게 거의 한 15년 됐습니다. 15년 된 건물이긴 하지만 굉장히 자기가 살다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이분은 설계사입니다. 여기 살고 계신 주인분이 설계사이기 때문에 그 설계가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현재 굉장히 완고하고 안과 겉이 거의가 같은 그런 맥락으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50%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세가 월 보증금이 2억 4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2억 4천에 월세는 2,780만 원 현재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금융의 지금 현재 비율을 얘기한다면 한 4.4% 정도 되거든요. 뭐 여기에 수익률은 나름대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46억 정도의 지금 현재 50%의 대출을 한다라고 하면 보증금 뺀 지금 현재 실투자 금액은 4억 3천 6천에서 43억 6천에서 44억 6천만 원이면 이 신건물 230평이 되는 대지된 건물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 층별로 이제 학원으로 이루어진 통건물 전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다음 지역 갈게요. 저희 이번에는 성북구 성북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는 걸어서 6분 정도 걸립니다. 성북 1구역 안에 자리하고 있고요. 시세가 3억 8천에서 3억 9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에 참 큰 수혜를 잇고 있는 지역, 어떤 지역인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성북동이죠. 성북구 성북동. 여기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그 인프라가 상당히 많고 업무지구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성북동은 지금 현재 4호선입니다. 한성대에서 지금 도보로 한 6분인데 이 지역이 좀 고난도가 있어서 지금 거의가 재개발, 공공재개발 안에 들어있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보시면서 다세대입니다. 세대수는 16세대이고요. 16세대이면서 51.91인데 대지 면적이 대지가 7.5평입니다. 7.5평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여기가 120평에 달하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나름대로 상당히 넓은 편이라고 보고 시세가 3억 8천에서 3억 9천이 형성되고요. 지금 현재 그 전세금은 2억 7천에서 2억 8천을 정도 계산한다면 실투자 금액은 1억 1천에서 2억 2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포인트를 본다면 우리가 투자 포인트지요. 성북 재개발 구역 내에 들어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상당히 프랜카드도 걸려 있고 또 나름대로의 동의율이죠. 동의율이 76%에 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 고급 주택가입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진 지역만 지금 현재 조금 노후가 되어 있고 거기서 조금 벗어나면 고급 주택가로 되어 있는 그런 성북동이고요. 대생안이 인접해 있으면서 뭐 따라서 중 뺑뺑 돌려서 지금 현재 숲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서는 1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내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종로라든가 강화문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렇게 중심 업무 지역에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서 여기에 100만 인구가 지금 100만 명이 지금 현재 유동 인구가 있고 업무 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주 근접 참 좋아요. 주변 분위기 어떤지 앞으로의 호재까지 대표님 저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지금 성북 1구역입니다. 빨갛게 지금 이렇게 성북 1구역에 있는데 한성대에서 도보로 한 6, 7분 정도 걸리는 지역이고요. 고급 주거 단지와 대사관이 있으면서 이 주변에는 학군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고급 주택지와 쾌적한 녹지 공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성균관대학이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한성대역에서 내리지만 한성대역의 건너편, 성균관대 건너편, 고려대, 지금 현재 성신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도 지금 현재 서울대도 바로 옆에 있고요.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서울과학고도 바로 옆에 있고 용문고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고등학교, 초등학교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원에 대한 부분도 바로 창덕궁이 옆에 있지요. 우리가 도보로도 5분이면 갈 정도의 창덕궁이 곁에 있으면서 종묘와 같이 연결된 도로가 있으면서 여기 비원도 바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풍부한 녹지 공간에는 너무도 풍부하다. 옆에는 산이고 가운데는 이렇게 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주거로서는 굉장히 우수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가 직주 인접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한정거장만 가면 될 수 있거든요. 그 전철을 타도 한정거장, 버스를 타도 한정거장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이 옆에 있으면서 중심 업무지구가 지금 현재 뭐 시청이라든가 광화문이라든가 종로라든가 또 내지는 동대문이라든가 이런 그 중심 업무지구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행정타운이라든가 종합청사라든가 뭐 종로구청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그만큼 행정 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부분, 동대문에 대한 패션타운이라는 부분도 바로 종로 5가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연결되어 있는 동네 패션타운의 건물이 거의 한 30개 건물이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도 15만 인구가 넘는다라는 그런 부분, 하루에 유동인구가 거의도 50만 인구가 넘는다라는 부분은 광화문이고요. 광화문이 중심 업무지구입니다. 이 광화문에는 지금 현재 뭐 종합청사라든가 또 내지는 많은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사가 많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대기업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업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수요가 넘친다 해서 100만 인구의 이상의 임차 수요가 따르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 개발 호재로 놓고 본다면 자동차는 지금 현재 늘릴 수도 없고 전철이 새롭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만 지금 상계에서 왕십리까지 동북선 경전철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성북동의 장이동을 넘어서 상계동까지 가는 그런 부분인 건데 총 13.4km에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4호선을 타고 한성대에서 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뭐 1호선이라든가 6호선이라든가 2호선 모두 만날 수 있어서 자동차를 간다거나 또 내지는 전철로 간다거나 했었을 때 모두 사통팔달로 갈 수 있는데 2025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앞으로 4년이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금 강북횡단입니다. 강북횡단선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경전철인데 목동에서부터이죠. 목동이죠. 양천구 목동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이 청량리는 우리의 모든 직결지입니다. 철로에 대한 직결지에도 우리가 한 번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여기 지금 정릉이죠. 국민대를 지나서 정릉에 같이 만나는 여기에 지금 현재 성북구입니다만 바로 청량리까지 넘어가는 된다라고 하면 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20분 안에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지금 강북 횡단선으로도 하나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학로에 많은 지금 마로니에 공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연극이라든가 창작이라든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화동에 지금 대학로지요. 대학로에 대한 부분이 많은 그 연극들을 또 내지는 병원이라든가 했던 부분이 같이 연이어서 한성대에 지금 현재 창작문화공간센터가 지금 바로 한성대 여기 앞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지금 현재 문화센터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1구역입니다. 여기가 1구역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성북 1구역이거든요. 성북 1구역이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가는데 딱 찍혀 있습니다. 많은 노후가 되어 있고 이제는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축이 들어간다고 해도 마지막에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그 앞으로의 수익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4차 산업으로서 홍릉의 바이오 클러스터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 인해서 첨단 기술 개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도 거의 뭐 카이스트라든가 고려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도 상당히 많은 지금 현재 인재들로 인해서 육성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지금 한성대 쪽에 지금 이렇게 성북 1구역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호재 받고요. 이제 빠르게 금액 구조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금액은 이렇게 3억 8천에 3억 9천인데 지금 현재 전세는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면 투자 금액은 1억 천에서 1억 7천이면 1억 2천만 원이면 가능하고요. 월세일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뭐 대출을 40% 한다라고 하면 1억 6천인데 투자 금액은 2억에서 2억 1천만 원이면 1구역 내에 들어있는 다세대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액 구조 살펴봤습니다. 무료 상담 빠르게 안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1대1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6만 부동산 어디일까 궁금한 점 참 많으시잖아요. 그 정보를 풀어주신다고 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이 되고요. 장소 잘 확인하셨다가 좋은 스케줄 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 드는 샵 3989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